오늘은 오랜만에 방산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낙폭 과대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날입니다. 워낙에 우리 증시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지난주까지도 급락이 또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낙폭이 과했다는 측면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상당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방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주들도 최근 여기 휴전 얘기 나오면서 모멘텀이 좀 꺾이는 느낌이었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미국 방산주들은 사실 일론 머스크 영향이 컸죠. 재정 감축 얘기가 있었고, 그 1순위가 국방 쪽이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휴전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모멘텀상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꺾이는 모습. 다만 이제 전체 시장도 그렇지만은 최근 며칠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죠. 다른 섹터 종목들도 똑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다. 다만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른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그거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휴전 관련 얘기는 가자 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연내에 휴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푸틴이나 젤렌스키 모두 트럼프가 지금 추진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 휴전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어떤 전쟁의 어떤 방산주의에서는 사실 전쟁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죠. 그 모멘텀은 사실 약간 약화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여기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이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방향성이 아닐까. 방산 전쟁주는 이런 모양. 전쟁주는 끝나는 거죠. 방산주 수준 모멘텀이 있으니까 재료 노출 이후에 다시 펀더멘탈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재건주는 테마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방산주들을 보면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모멘텀 약화라는 어떤 이런 악재를 좀 만나고 있죠. 전쟁이 만약에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급할 게 없잖아요. 지금이야 폴란드가 전쟁이 진행되니까 폴란드가 그 다음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서 회랑 지역에 용병도 들어오고 등등 하다 보니까 K9 자주포라든지 K2 탱크, FA50 등등의 어떤 한국산 무기를 사고 있죠. 대규모로. 근데 만약에 전쟁의 리스크가 좀 낮아지면, 그러니까 휴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된다 그러면은 급할 게 없잖아요. 무기를 빨리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가격, 리즈너블한 가격, 싼 치프 이런 쪽은 아니고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에 있으면서 성능은 또 탁월하죠. 또 중요한 게 납기 시간이었거든요. 납기가 워낙 빨리 주문하면 바로 지금 전쟁 나고 위험한데 위급한데 무기 주문하니까 공장이 없어가지고 3년 4년 2년 3년 걸린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이런 방산 기업들이 정말 빠르게, 우린 공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린 분단 국가니까 다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 생산 자체가 워낙 빠르고 납기도 빠르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낮아진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약화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좀 약간 느슨한 정도의 어떤 그 텐션이 느슨해진다 그러면은 유럽 나토 국가들 주요 수출국과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실 폴란드도 나토 국가 아닙니까? 지금 급하니까 그렇겠는데, 급하지 않으면은 유럽 쪽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방산주 전체에 대한 어떤 모멘텀 약화의 어떤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죠. 다만 또 모멘텀이 강화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나토의 방위비를 높여라 그럽니다. 2%대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2% 전후인데 이걸 5%까지 높여라. 글쎄요, 이건 협상을 하기 위한 또 이렇게 먼저 지르는 배팅일 수도 있는데 5%까지 인상할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은 다 인상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무기를 살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또 꼬물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좀 모멘텀이라 그러면은 이번 우리가 그 이스라엘 중동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놓고 보면 모든 전투 자원의 기계 로봇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 그렇죠. 뭐 탱크를 끌고 간다, 전투기를 끌고 간다. 그것도 기계화지만은 지금은 로봇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로봇화가 되고 있잖아요.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들 소식을 보면 뭐 북한군 어떻게 하고 있더라, 탱크를 어떻게 잡더라.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가 부족한 그 전투 자원, 인력을 드론으로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탱크도 잡고 병력 사람도 잡고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이 무려 1000km를 날아가더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카잔의 건물을 때려버립니다. 1km까지 날아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번 그 가자 전투, 하마스 전투 등등에서 AI 전투 로봇 활용을 했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LIG 넥스원의 사업 그 어떤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유도탄, 유도 무기가 강점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강점이고 거기에다가 6K 공군 모두를 아우르는 어떤 제품군이 있다는 것. 특히 얼마 전에 나왔던 여기 중국 드론사가 워낙 글로벌적으로 막강한데 그에 대한 대항마로서 아니 드론 무기를 쓰면서 중국 무기를 쓰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지금 총대를 메고 나서고 있는데 대표 기업이 바로 스카이듀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민간용은 안 팔아요. 대부분 다 군수, 그다음에 기업용 드론을 만드는데 LIG 넥스원이 이 회사와 사업 협력을 지금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무인선 관련해 가지고 무인선에다 이제 비공을 달아서 쏘는 어떤 그런 사업 체계까지도 갖추고 있고, 또 로봇계 지난번에 인수했던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로봇 중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전투 로봇 중에서 가장 실용성이 높은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로봇이 이거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등등 여러 나라에 뭐 중동도 쓰고 있고 많은 영역에서 이미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쟁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다 또 이런 비행기나 뭐 장갑차 탱크도 이제는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또 앞서 있는 게 LIG 넥스원이다. 그게 중요하죠. 여기 그 실적을 보시면은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바탕으로 과연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지금 수준 모멘텀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 생각도 가져요. 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동안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 쉬어감, 기간 조정, 단기 좀 가격 조정과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은 어떤 미래 전투 시스템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 방산주들,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빠르게 나가고 있다. 드론 사업 중요하죠. 무인 드론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로봇계 같은 거 중요하고요. 또 비공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그것도 사실은 로켓 유도탄이니까 그것도 무인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무인 기계화 사업, 자동 로봇 사업 쪽에 굉장히 앞서 있다는 측면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번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동사에게 약이 될 것이다. 저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감이 있더라도 충분히 앞으로도 올라갈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휴전이라는 모멘텀 약화에 과연 주가가 얼마나 적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휴전 얘기 나오고 종전 얘기 나와도 별 반응이 없다면 그게 바닥이다. 몇 번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자, 그런 걸 바닥이라는 것만 확인된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보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LIG 넥스원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롱텀하게 생각하면 단기 저점에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좋은 자리가 되겠고, 그리고 좀 짧게 본다 그러면은 이 휴전에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는가 주가 측면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방산주들 뭐 내년에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특히 중요한 것은 로봇,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우주 항공, 자 그런 걸 품고 있는 방산주 쪽을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는 게 더 좋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